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 박준호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번에 그 세종고속도로에서 안성시 측에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 중에 하나죠.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 이거를 예측을 하고 화성시로 넘어가서 제2외곽순환도로와 함께 화성시에 대한 추계의 변화를 잠깐 예견을 해드리는데, 여기서 비봉, 매송, 봉담에 이제 그린벨트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방송을 해드렸더니 상상의로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과거에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에 시청자 여러분에게 방송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거 안 되겠구나라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요거 때문에 인터넷을 한번 검색어를 쳐봐 봤더니, 여러분 잘 아시지만 과천 쪽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린벨트를 쪼개서 파는 거, 또 그린벨트에 대해서 나오는 의왕이나 이런 쪽도 아니면은 이제 제일 많은 게 아무래도 이제 과천 쪽이 되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 걸 보고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에 커다랗게 전체 통광고로 나간다든가 이러한 내용이 있길래 이건 시청자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라고 그런 내용 때문에 그린벨트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정책적인 부분, 좀 아마 시청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조금 딱딱할런지 모르지만 이 부분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해놔드렸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계속해서 방송 듣는 분들은 아시지만은 제가 기억하기 2010년도에 제가 당진을 아마 강의를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제가 어디 강의를 해드렸냐면 평택의 그 유명한 고독 관련돼 있어서 삼성전자가 이제 계약을 하자마자 이젠 평택이라고 우리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그래서 이제 방송을 해드렸는데, 지금 봐보세요. 몇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지금 그쪽 지역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그러면은 요 그린벨트를 방송을 정책적인 내용을 분석하고 이제 어디를 그러면 여러분한테 해드려야 될 건가, 미리 앞으로 3년이나 5년 후에 가면 그때 3년 전에 5년 전에 강의를 들었는데 라우리는 그러한 지역을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일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이 화면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갖다 한번 보시는 건, 건물은 여러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세입자도 마음대로 놀 수 있고, 노래방을 하다가 다른 거로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과점을 줬다가 또 다른 거로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여러분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땅은 누구 건가? 땅 주인 거다? 아니다 이거예요. 땅은 원래 주인이 누구냐면 국가 겁니다. 다만 임시로 내가 일정한 기간 동안, 이걸 이제 한사부동산이라고 그러는데, 일정한 기간 동안 내가 관리를 좀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국가에서, 원래 땅 주인인 국가에서 이거는 이렇게 필요하니 이렇게 써야 되겠다, 그럼 그대로 내줘야 돼요. 이게 토지 수용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국가에서 이 땅은 주거지역으로 써라, 이 땅은 공원으로 써라, 이 땅은 그린벨트로 써라 라고 그런 걸 누가 결정하냐? 땅 주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결정한다? 국가에서 결정한다 이거예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공간정책, 토지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린벨트를 이해하실 때, 그린벨트의 주인은, 그린벨트라고 우리는 땅의 주인은 누구냐? 국가 거다 라고 우리는 걸 개념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봐보신 것처럼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 우리가 보통 대한민국의 법령은, 부동산에 관련된 법령은 최고 상위가 헌법과 같은 국토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없이 많은 법이 있는데 대충 약 98개, 100개 정도의 부동산에 관련된 법령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유명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지역, 무슨 지구, 무슨 구역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걸 조닝제도라고 그러는데, 이 조닝제도에서 지역, 지구, 구역이라는 게 약 340여 개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합니다. 이 구역제라고 하는 건 요건 군사시설 보호 구역처럼 똑같은 문화재 보호 구역, 요 같은 구역제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구역제에 들어가는데 이 구역제에 들어가 있는 건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행위, 여기는 농업구역이다, 농업용 행사만 해라. 개발 제한 구역이다, 개발하지 말아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다, 군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군과 관련돼 있는 시설 이외의 건물은 짓지 마라 라고 그러는 게 그 유명한 구역제라고 보셔야 돼요. 구역제는 바로 뭐냐? 개발 제한 구역이다. 개발 제한 구역은 이제 지금 그린벨트인데 거기서 뭐냐? 개발하지 말아라 이거. 형질 변경도 하지 마라. 집도 짓지 마라. 그래서 예전에 개발 제한 구역에서는 똑같은 농지입니다. 밭도 농지, 전도 농지. 아니, 그러니까 밭도 농지, 그 다음에 논도 농지죠. 전답이다 이러는 거예요. 전답 상호 간에도 뭐가 안 됐냐? 지금 얘기한 지목 변경도 안 됐어요. 왜냐? 꼼짝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꼼짝하지 마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개발이 가능하게 하는 건 뭐냐? 결국은 국가의 정책이었던 거예요. 이걸 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이번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그와 같이 똑같이 과천의 지식정보타운 또 아니면은 여러분의 의왕에 백운밸리가 있습니다. 백운저수지 있는데 백운밸리가 있는데 이런 데서 개발이 마치 가능한 듯한 그러한 광고들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린벨트가 과연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가를 지금 봐보고 있는데 바로 개발하지 말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땅에 개발할 수 있는 건 국가가 이거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전에 있었던 건물은 어떻게 되냐? 알았다 이거야. 니네들이 해라 이거야. 어떻게 해라? 기존에 있는 건물을 다시 짓는다든가 좀 넓힌다든가 용도를 바꾼다든가 그건 해라 이거야. 그러나 새로 건물은 짓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린벨트에 가다 보면 새로 지은 건물 같은 거 있는데 그건 전혀 새로 지은 건물이 아닙니다. 법상으로는 전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의 용도를 나중에 이따 이제 보겠지만은 기타 시설군에서 이제 바로 뭐가 하냐면은 농업에 관련된 시설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 야, 그러면 내가 농사를 짓는데 비닐하우스도 못 짓냐? 내가 농사 짓는데 버섯 재배를 하는데 그것도 못하냐? 내가 콩나물 좀 기르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못하냐? 그거가 해라 이거야. 그게 바로 그런 거나 해라 이거야. 근데 그거를 빙자해서 바로 비닐하우스가 이상하게 재질이 두껍고 유리가 번쩍번쩍 하는 거를 유리온실로 바뀌질 않나. 또 지금 얘기하는 버섯 재배사나 콩나물 재배사가 뭐냐? 철판으로 만든 집으로 바뀌질 않나. 이렇게 바뀌는 건데 일단은 허가는 바로 그러한 내용으로 허가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그러니까 이제 그린벨트에서는 어떻게 되냐? 땅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 제가 이제 토지 강의를 하지만은 땅이 먼저가 아니다. 건물이 먼저다. 이거요. 그 다음에 땅이다. 여러분이 그린벨트를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자, 화면에 한번 나오는 걸 보시면은 그린벨트, 소위에서 개발 제한 구역의 특징은 국가, 그동안에 꼼짝도 지금 얘기한 논을 밭을 논으로도 못 바꾸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국가에서 좀 개발을 해야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 나 혼자 개발할 수 없는 거야. 내가 좀 가서 개발할 테니 이 안에서 그린벨트에서 사시는 분들 요런 내용을 한번 해봐 보십시오 라고 그래가지고 그린 거예요. 그래서 7, 80년 연대별로 보자 이거요. 개발하지 말아라. 그래서 공공기관, 소위에서 국가 권력을 갖고 있는 정부에서는 뭐냐? 공공시설과 체육시설 용지로 이제 바로 뭐냐면 그린벨트를 활용을 하게끔 했어요. 민간인한테 이때 이제 최초로 음식점을 내주기 시작한 거예요. 기존에 있는 음식점에는 음식점 허가 안 내줬습니다. 그런데 음식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음식점에도 어떻게 되냐? 그전에는 원주민,
지정전 거주자만 가능했는데 그 안에서 거주한 지 5년 이상 된 사람, 준원주민이라고 그러죠. 이러한 사람들한테 허용을 해주고 그다음에 농지상호간 아까 얘기한 밭을 논을 밭으로 허용을 해줘요. 이게 정확하게 91년도입니다. 그 이후에 시청자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그 이후에 도로변 옆에 있는 논이 흙을 메꿔가지고 비닐하우스를 지어놓고 화해를 받는 거예요. 무슨 농원, 무슨 화해, 무슨 꽃집 이걸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으셨죠? 이게 이제 지금 얘기하는 7, 80년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0년대, 2000년대에 가면은 이제는 어떻게 되나 주택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기, 2기, 3기, 4기 신도시 어디다 있어요? 자, 가운데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서울 시내예요. 서울 시내를 에워싸고 있는 게 그린벨트야. 그린벨트를 못 건드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린벨트 밖을 벗어나간 거예요. 이게 80년대 후 90년대 초에 90년도 91년도에 나온 최초에 남은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삼본 이런 것 같은 7개의 신도시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린벨트를 못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린벨트를 넘어간 지역에다 분당, 중동, 삼본, 지금 얘기하는 일산 이러한 신도시들을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파주라든가, 자 저기 양주 신도시라든가 이러한 데들을 갖다가 더 나가기 시작하면서 4기 신도시까지 온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나간 거예요. 이제는 저기 경기도 오산까지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파주까지 나가고 의정부를 지나서 양주까지 나가고 이게 큰일이다 이거야. 너무 멀리 나갔다 이거야. 그런데 땅은 또 모자라. 그러니까 할 수 없다. 이제는 지금 얘기한 신도시와 기존 도시 사이에 있는 그린벨트를 갉아먹자, 꺼내먹자. 그래서 90년대, 2000년대 그 유명한 택지 개발, 그 유명한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게 살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알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 이제 보금자리 주택까지 개발하고 나서 이제 했더니 이제 또 공급 과잉이라는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일 대표적인 이제 시흥광명 보금자리입니다. 저것도 약 한 500만 평 저 분당 신도시만한 규모가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 과거와 같이 지금 대규모의 택지 개발을 하던 시절은 이미 지나갔다. 그래서 저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일부를 LH공사에 어떻게 됩니까? 하기로 했다가 포기한 사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그린벨트는 어떻게 되냐? 과연 아까 얘기한 대로 대규모로 이제는 보금자리로 개발하던 시절은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서 전체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다가 그런데 이미 이제 그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어떤 내용이 나온다? 지방자치단체가 입이 맨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리시 같은 걸 한번 봐보세요. 다 끝났어요. 뭐가 다 끝냐? 그린벨트 아닌 데는 이미 개발이 다 끝난 거예요. 마지막으로 토평지구 한 거예요. 국가에서 정책을 수립하면서 대규모의 보금자리 주택으로 갔었는데 이미 이제 그게 끝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 있어. 우리 고양시에서는 뭐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천시에서는 뭐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의왕시에서는 뭐. 그래서 바로 의왕시에서 하겠다는 게 백운 지금 밸리가 되는 거예요. 과천시에서 하겠다는 게 지금 얘기한 과천 정보타운인 거예요. 구리시에서 하겠다고 그러는 게 여러분들 구리에 대한 월드 디자인 시티 그거가 되는 거예요. 남양주 아시죠? 남양주에 가면은 여러분 1패, 2패, 3패동에 들어와 있는 지금 얘기한 양정지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양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자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지난번에 서울서 문산 고속도로를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었죠. 이 중에서 행주산성이 있는데 입구에다가 바로 서울 문산 고속도로 입구 주변에다가 야 여기다 자동차 밸리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게 고양시의 수건 사업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나 지자체별로 지금 수건 사업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일부가 풀린 걸 보고 그린벨트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주 직접 분양한다.
이 땅을 뭐 100만 원에 사면 50만 원에 사면 향후 가치가 100만 원, 200만 원이 된다. 아니, 지주가 정신 나갔습니까? 아니, 50만 원짜리가 100만 원짜리 될 건데 지주가 왜 팔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바로 뭐냐면은 그 옆에 있는 게, 자, 과천시면 과천시, 의왕시면 의왕시, 안양시면 안양시, 의정부시면 의정부시, 우리 지역 자치, 지방자치 단체의 수건 사업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뭘 좀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우리는 지역 주민을 위해서 뭘 좀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자, 우리는 우리 시군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한번 하고 싶었는데 그 사업이 있다, 이러니까 그 사업을 내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이제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방송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자료고 정보를 제공해 드림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 방송이 마치 투자를 유인한다든가 이러한 방송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은 여러분 책임하에서 이루어짐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서 현재까지는 바로 정책 사업인데, 국가에 대한 정책 사업이 이제 마무리가 돼가면서 지역개발이 소위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 대신 또 지방자치단체가 해먹으니까는 이제는 어떻게 해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보고 집단체라, 조그만 마을이야, 해제해 줄게. 이거 경계가 잘못되어 있네, 구조 조정해 줄게. 조정을 해 줄게. 그 다음에 주민들 자치를 하기 위해서, 자, 모여있는 면소지래, 리소재지라든가 이러한 지역 내에서 어떠한 거, 목욕탕이라든가 아니면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러한 걸 주민들을 위한 복지 향상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은 해라. 이것이 현재까지의 정확한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에서의 정책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그린벨트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는 도시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이라고 그러는 것이 있는데, 그 유명한 광역도시계획에서 그린벨트는 해제가 되고 그린벨트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지침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일반 도시계획 전혀 아닙니다. 도시기본계획 전혀 아니에요.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도시기본계획도 수립도 못해요. 무슨 얘기냐? 도시기본계획보다 상위 계획이 간단하게 하면 과천시장, 고양시장이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저거는 도에서, 자, 그린벨트가 경기도 고양시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서울시에도 있는 거예요. 상암동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거기 또 건너편에 가면은 김포를 넘어서 가게 되면은 이제 인천광역시도 있다라고 그래서 저 그린벨트는 인천광역시,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경기도 세 개가 같이 공동으로 지금 검토를 해라. 이게 광역도시계획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는 시장 군수가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을 전혀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알으셨어요? 왜냐? 어느 계획이 우위다? 광역도시계획이 우위다, 이러는 게. 근데 거기다 시장 군수가 마음대로 해제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에서 결정한 내용, 야, 이쪽엔 그린벨트를 풀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 푸는 걸 풀리는 내용을 갖다 광역도시계획에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시장 군수가 집행을 하는 도시관리계획 때 집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아셔야 돼요. 바로 이러한 내용에 의해서 그린벨트라고 우리는 정책이 수립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보편적으로 그린벨트가 한번 풀리려면은요, 과거에 예를 들어 들으면은, 자, 제일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를 합니다. 우리 지역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합니다. 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다 올라오죠. 그러면 가서 환경평가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환경평가 등급. 자, 요거는 국토부에서 이미 평가 등급을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다 만들어 놨는데 아직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4등급, 5등급이 우선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3등급은 경우에 따라서 가는 거고 1, 2등급은 그린벨트에서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아 있는 것이 이게 총량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총량에 의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해제해 주는데 과거에는 이 그린벨트를 어떻게 해제했냐라고 하면 지금 얘기하는 이 도시계획이 올라가면 중도위 있습니다.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있어요. 이걸 중도위라고 그래요. 이 중도위에서 또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을 해가지고 또 어쩌고 저쩌고 내려와요. 그러면 제일 빨라야 이게 2년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니면은 웬만하면 3, 4년, 4, 5년이에요. 이렇게 됐는데,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이미 총량제로 결정이 돼 있다라고 그랬죠. 그린벨트를 풀 때가 이미 벌써 다 조사가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와 같은 조사가 돼 있는 걸 총 전체적인 양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한 번에 다 푸냐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수도권에 가면은 수도권의 공장 물량에 대한 총량제 들어보신 적이 있죠. 왜 그러냐? 자, 수도권에는 예를 들어서 100만 평을 부여받았어 국토부에서. 그럼 100만 평을 파주시에다가 다 줘버리면은 나머지 31개 시군은 해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파주에다 10만 평 주고 예를 들어서 또 평택에다도 10만 평 주고 또 누구한테도 10만 평 주고 이게 공업 물량 배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린벨트도 이같이 배분을 해주는 거예요. 이 같은 배분 양이 있어. 그러니까 이미 바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 고양시다, 과천시다, 의왕시다. 그러면 배분 양이 벌써 받아 있어요. 내가 나중에 여러분 자료 이 화면에 다 자료가 나옵니다. 이와 같은 배분 양이 있으면 그 배분된 양을 바로 뭐냐 그린벨트를 자 당신네들이 배분한 거에서 나 여기 뭐 하느라고 예를 들어서 구리시 같으면 구리 월드 디자인 시티를 해야 되니까 우리 30만 평을 해제를 해 주셔 라고 그러면 그것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된다?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러라고 2년, 3년, 4년을 협의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안 되겠다. 지난번 소위 말해서 각 부서 장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통령이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야, 면적이 20만 평방미터 그러면 한 6만 평 정도뿐이 안 되지 않냐? 그럼 6만 평 정도 이내에 있는 면적은 어차피 풀어서 거기서 개발하기로 했으니 그건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러는 거지. 어느 날 지자체장이 그냥 아무 땅이나 갖다가 30만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러한 내용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얘기한 대로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에 이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그린벨트를 팔아서 지주가 직접 팔아서 뭐 저거 한다, 개발이 된다, 뭐 한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살짝 풀어놨는데 그건 말도 분명히 개발될 거면 개발된다는데 왜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국가에서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임을 여러분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1부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